자, 사드 배치가 최종 결심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언론에 요즘 보도도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자 공식 확인은 없지만 한미 공동 실무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취하던 한민국 국방장관이 최근 국회 국방위 회의 등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연내 배치라는 기간까지 언급한 것은 지금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한 프랭크 로저 미 국무부 군축 담당, 미국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로저 차관보는 미 국무부에서 MD 미사일 방어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요,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5일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저께요.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주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중국의 그 반발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이 배치는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 로저 차관보도 한국을 거친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공개적인 반발이 점점 거세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거가 하는 건 우리한테 허가 받습니까? 저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드 배치를 가지고 만약에 한국이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 대선이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이견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시간이 연장되면요,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난 직후에 이 통상 환율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필요성 문제로 연관되어 버리면서 전시작전권 이안까지 조기에 넘겨버리고 한국에 미국이 빠지는 사태가 오지 말아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조심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국내에서도 지금 여소야대라가 야당 의원들 전부 사드 배치 반대하니 난리를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진짜 북한에 무슨 약을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민감하냐는 겁니다. 종북단체들이 제가 작년 5월달에 청와대 앞에서 국회법 개정 반대 시위할 때, 거부권 행사해라 시위할 때 매일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민감함이요, 종북단체를 거쳐서 야당에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야당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놓으면 정말 그 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배치 지역은 경북 칠곡이라고 지금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국방부는 NCDC 확인할 수 없다 이러는데요. 대구나 칠곡은 수도권 방어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사드가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수도권 방어인데 대구 칠곡에 배치를 해서 이게 좀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는데요. 하도 지랄을 해대니까 산꼭대기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발표 시기도 언제 하느냐. 10월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왕에 하는 거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 버려서 논란을 갖다가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 미국 대선 시기도 고려해서 일찌감치 발표하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 하는 일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좀 하세요. 뭘 이렇게 여기저기 신경을 다 씁니까?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국제한국학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50개의 발사대에 200개의 무수단을 갖고 어디서든 이를 발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무수단 6기를 괌을 향해서 동시에 발사했을 경우에
5개는 공중에서 이렇게 MD, 사드라든지 각종 미사일 방어망에 맞아서 공중에서 폭발되어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1개가 괌에 떨어져도 8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무수단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또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북한은 탄도 기술을 적용한 단거리 스쿼드와 노동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는데 사정거리는 다르지만은 모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왜 무수단은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번에 보면 대기권에 진입할 때 6, 7천도의 열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북한이 그 열 갖다가 견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사드가 한미의 미사일 방어 억제에 상당히 기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 하면서 사드의 유용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용을 거의 지불하고 한국은 대북 억제력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냐 이래 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도 아닌데 중국이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BDA, 방콕 델타 아시아, 옛날에 북한의 비자금 마카오 은행이죠.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을 지정해 미 달러가 더 이상 이런 은행에 갈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북 이 제재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나 EU나 한미 등 동맹을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돈줄을 옥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오바마가 왜 주저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일부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 위험론을 제기했지만 비현실적이고 어리석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결국은 북한의 미수단 미사일이 미국의 군사 전문가조차도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기술적 부분을 시인했다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군은 고성능 확성기를 한 10여 기를 추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6일 엊그제 이제 홍수가 중부지방에 많이 왔죠.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환강댐 방류를 했는데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안 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6명이 캠핑하던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북한의 이 댐 방류에 한마디 우리가 무방비 상태라서 피해가 우려되는데 때에 맞춰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10여 기를 고성능으로 교체 정설기로 했다는데요. 자, 확성기를 정설한다, 이게 뉴스 기사나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11기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군은 지난 4월 확성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에 대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당시 군이 제시한 납품 기준은 10km 떨어진 곳에서 방송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11개 외에 연말까지 기존 확성기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 외에 추가로 10곳에 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5, 6대가 운영 중인 이동기 확성기 방송 차량도 2배가량 늘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참 사드니 무수단이니 해산는 마당에 확성기 늘린다니까 힘이 좀 빠지고요. 이 확성기는 한마디로 납품하는 데 있어서 방산 비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확성기는 방산 장비가 아닙니까? 국방부가요, 이 군인 공제가 독점해왔던 두부, 콩나물 같은 식재료 납품에 대해서 올해부터 경정 입찰을 도입했는데 결국 군인 공제 자회사가 또 독점 납품권을 따가갔다는 겁니다. 무늬만 공개 입찰이지 수의 계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두부하고 콩나물을 군인공제가 수의계약으로 갖고 갔는지 안 갖고 갔는지도 국민은 몰랐고요. 이 군인공제 이야기하면 숱한 쓰잘데기 없는 일을 벌이면서 한마디로 예비역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다면서 돈 많이 날려먹은 기간 아닙니까? 자, 이 군인공제가 두부 콩나물 독점 납품까지도 하는 줄도 저는 몰랐고요. 이걸 깨달라는 민간의 요구가 있어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포장두부, 순두부, 콩나물 3개 품목에 대해서 공개 입찰을 실시했는데, 그런데 M+FNC라는 회사가 5, 6개 업체의 경쟁을 뚫고 낙찰이 되었는데, 콩나물도 이 업체가 모든 권역에서 1순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개 품목 중에서 포장두부하고 순두부를 모든 권역에서 M+FNC라는 회사가 5, 6개 회사와 경쟁을 했는데 낙찰 대상자로 선정이 됐답니다. 근데 콩나물도 이 업체가 모든 권역에서 1등을 했어요. 결국은 이 포장두부, 순두부, 콩나물 3개가 군인공제 자회사가 그대로 다 들고 갔지요. 자, 원래 독점 납품을 할 때 제1FNC였는데 이름만 바꿔가 또 입찰에 들어와서 그대로 다 따가버렸습니다. 자, 이 업체의 대표는 육군 준장 출신이랍니다. 뭐 준장까지 하시다가 나가셔가지고 콩나물 두부 업체 대표를 하십니까? 자, 이렇게 밀어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방산 비리가, 제가 여기 비리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사가 이런 식이니까요. 정말 건절이 되겠습니까? 자, 이 와중에 북한의 위협은 가중되고 우리는 확성기를 열심히 틀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열심히 틀어서 북한의 위협이 견제가 되겠습니까? 한심합니다.